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 중요한 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월령에 따라서 한난 조습과 왕세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나죠. 그 한난 조습과 왕세를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주의 기본 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양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화인 병화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갖다가 물상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마치 병화의 기질이, 병화의 습성이 하늘에 드는 태양과 마치 흡사하기 때문에 병화에 비유를 하는 것이지, 병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태양과 같다, 100% 태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와 같이 매우 맹렬하고 강렬한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양중지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중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음이라고 하는 것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겠죠.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음은 이런 음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러한 음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금이 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음이 됩니다. 그래서 금수가 음이 되는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 안에는 목이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이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 차갑고 서늘한 그런 기운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거나 매우 뜨거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건 양이 되는 것이고 차가운 건 음이 되는 것인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음을 대표하겠죠. 금은 수를 생하는 것이고, 수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음수인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양을 대표하는데, 화에는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을 대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을 더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양을 대표한다.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양중지존.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모임이 있을 때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 일간도 대체적으로 두령 기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체 모임에서 보스 내지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두령이라고 하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양을 대표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 또한 두령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목 일간들, 병화 일간들이 좀 곧고 바르고 성격 자체가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간목도 마찬가지고 병화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종격을 치지 않는 것이 간목일간, 병화일간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병화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5가지의 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양이라고 했죠. 오양이 개양이나 병화가 그중 대표다라고 이렇게 명리서에는 써 있습니다. 5가지 양,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라고 하는 이런 5가지 양 중인데, 대체적으로 양간은 종격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간은 뭐예요? 기가, 진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지로 조금이라도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종격을 이루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죠? 그렇죠. 남자는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양간이거든요. 남자가 양이 되고 여자가 음이 되죠. 그래서 양간은 종기부종세하고, 양간은 종기부종세하고, 음간은 종세무정의라고 이렇게 명리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양간은 길을 쫓기 때문에 길을 쫓지 세력을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간은 세력을 쫓아서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꼭 적어두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남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봐도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삶의 철학을 자기가 관철시키려고 하지, 자꾸 넘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자기가 자꾸 휘둘리고 그런 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든 어떤 무리의 대표든 간에 자기의 어떤, 물론 이제 뭐 독단적으로 자기의 뜻만 관철한다고 하면 이건 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걸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양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음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간은 자신의 길을 쫓는 것이고요, 음간은 세력을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 간목병화, 무토, 경금,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간에 조금이라도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종격을 짓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간목과 병화, 그리고 간목과 병화 중에서도 특히나 병화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종격을 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병화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병화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병화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일간이 병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종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단 사주를 볼 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아서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보양광. 원래 이 병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죠. 칠살 편관, 칠살 내지는 편관이라고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할 때에는 관살을 취용하는 것이 더욱 사주국세를 좋게 만듭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칠살인 경금을 쓰는 것이고, 지금 말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인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 무토는 뭘 씁니까? 칠살인 간목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임수는 칠살인 무토를 씁니다. 유독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특징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칠살인 병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단련을 한다? 그렇죠. 네, 정관인 정화로서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만 정관을 쓰고, 나머지 간목, 병화, 무토,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뭘 쓴다? 칠살을 쓴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영하는 것으로서 용신을 취용하게 되면 병화가 임수를 통해서 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진 강의가 좀 있으면, 이제 오늘도 뭐 800회가 좀 넘었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1000회가 되어 갈 겁니다. 계속 제가 뭐 꾸준하게 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계속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 제가 근거를 어디서 두고 얘기를 하냐면, 난강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구동보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첨부한 것이 이제 설하고 선생의 이제 조화원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면서 나머지 적천수라든가 내지는 자평진전을 좀 첨부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듣다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잡다한 학설로서 명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더 공부하는 데는 학습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병화가 태어난 주 9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자, 여기 밑에는 연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월지, 그 다음에 일간 밑에는 일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 밑에는 요 시지, 네 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선생님 연지, 일지, 그 다음에 뭐 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사주 8글자 모두가 천간지지가 됐건 간에 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궁성론이라고 하면 또 연주는 조상궁이 될 것이고, 월주는 또 우리 부모님 형제궁이 될 것이고, 일주는 나와 내 처가 될 것이고, 시주는 부모 내 자식궁이 될 것이죠. 나름대로 궁만 놓고 봐도 의미가 있는데, 그 궁 안에 있는 글자들이라고 하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일간과 월지를 가장 중시하는 이유는, 일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그 일간이 월지를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는 일간이 태어난 배경과 같은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제 강의를 어떤 분이 들으시면서 댓글을 이제 약간 쓴소리를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오행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궁성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2지지가 아니라 신살도 봐야 되고, 포태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한 그런 댓글인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오행만 갖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원령을 내가 말씀드릴 때는 왕세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왕세를 볼 때는 항상 저는 기본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12운성 포태법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왕세,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어떤 오행이 약하냐 왕하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습하냐 건조한 이걸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은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는 거, 다른 분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주로 자평진전이라고 해서 육친이라든가 이런 것 쪽을 많이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도 있지만은, 이제 요즘 최근 근래의 추세는 뭐냐면, 이제는 한열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라고 하는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찍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바로 적천수가 아니라 그것이 난강만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이 왕세와 한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평진선 충이 되느냐 형이 되느냐 내지는 12신살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약간은 시대가 좀 변해서 패러다임이 약간 좀 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 두 가지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기 위해서 뭐보다 다른 지지보다는 월령 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이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따뜻하다가 아니라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하 30도 40도 이하로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죠. 선생님, 해자월이 가장 춥지 않습니까? 해월, 자월이 모두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축월보다도 해자월이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 축월이 모두 다 춥습니다. 물론 이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기운 쪽으로는 자월이 더 춥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운 쪽으로 사람이 체감상 느끼는 것은 오히려 자월보다는 축월이 더 춥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양력으로 12월이면서 지금이 바로 자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보다는 내년 1월이 축월이 되면서, 물론 이제 소환이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 축월이 더 춥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동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엄동설한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해월, 자월 같은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수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 아니라 이때는 토왕절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북방에 해당이 돼서 원래는 해자축 북방 수가 관장하는 것이 맞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해자월은 수가 임관지 내지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 자체가 왕하지만 축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축월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수가 다시 있거나 또 해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때는 해자축 뭐가 형성이 되죠? 방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축토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자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수가 아니라 유금 같은 거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도 이거는 자축합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축합 금으로 봐서 이것도 금수, 수가 왕한 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원한적으로 방합이 형성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수가 있는 것이 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눈으로도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은 본시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이렇게 방합이 형성된다거나 다시 수가 왕한테 다시 금국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수가 왕해진다, 수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해자축 엄동설안에 수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더욱 차갑고 더욱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한열의 개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더욱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 기온이 원래 겨울이 20도 30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다시 수가 많아지거나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기온이 4, 50도 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 겨울 같은 경우가 유난히 좀 춥다라고 해요. 이제 뭐 5분 6기라 뭐 이런 기온적인 것으로 봤을 때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 지지도 수가 왕한 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 다시 생겨주는 그런 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해에 해당이 되죠.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병호 연이라든가 뭐 정사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춥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병호년 내지는 정사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은 춥지 않다 하더라도 여름은 굉장히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냥 막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요 사업적으로 이렇게 좀 한다라고 하면 여름이 더우면 미리 뭘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냉방 장치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이고, 겨울이 좀 추울 것이다라고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난방 장치 같은 것, 좀 두꺼운 패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술수학에서도 예측하지만 이제 과학이 좀 많이 그렇게 좀 예단을 좀 하죠. 기상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올겨울이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면 미리 그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옷이라든가 겨울 월동 장비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수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술수들도 원래 목적은 뭐예요? 명확하지 않은 미래를 갖다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 사주 명리학은 나의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사주 봐주고 돈 받는 것도 뭐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충분히 하시면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차갑고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요건 좀 지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왕절, 토가 왕한 반면에
화, 일간, 병화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해월 같은 경우에는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 같은 경우에는 태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양지에 해당이 되죠. 양지. 그래서 젊음의 양지, 그런 양지가 아니라 양지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하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자칫 일간이 더 약해질 수가 있겠죠.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간이 왕세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축월은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한년의 차원에서 매우 춥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축월의 병화를 살펴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병화는 임수를 치용해서 물론 수보양광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축월의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비견겁지의 도움 없이 임수만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보양광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에 의해서 칠살에 의해서 일간 병화가 파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목이 일간 병화를 좀 생조해 주게 되면은 병화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한 병화가 임수를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축월은 간목도 이렇게 언동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그게 활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간목 자체도 뿌리를 얻어야지만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겠죠.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이는 간목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병화도 이내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뭐 우화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임수가 더 세력을 얻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축월의 병화는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비견겁지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약한 병화가 세력을 얻어서 임수로서 수보양강에서 명예와 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일간은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축토인데 이것은 음토가 되겠죠. 그래서 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식신내진 상관인데 양대 음이 되니까 이것은 상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관. 그래서 상관격인데, 저기 책 중에서 난강방 궁통보감에서 병화가 축월이 태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화토 진상관이 아니라 가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화토 가상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따지고 보면 병화가 축월이 태어났으면은, 축월은 화는 약하고 상관인 이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 가상관격이 아니라 화토 진상관격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화토 가상관격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조금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토 가상관격 같은 경우에는 가짜가 붙으면 이거는 일간이 이 상관보다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물론 이제 그 책 안에서 왜 이 가짜를 붙여서 가상관격이라고 했냐면, 축월 같은 경우에는 자월이 1양이 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월이 2양이 진기를 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축월의 병화가 화토 가상관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관격에서 축월은 가상관격이 아니라 화토 진상관격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타당하다라고 놓고 봅니다. 일간하고 월지하고 토를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울질한다라고 하면 상관인 토가 더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추가의 병화가 되는데, 예를 들면 무토라든가 기토가 천간으로 다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가상관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진상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병화가 식신상관보다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렇게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보다는 식신상관이 더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관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일간의 기를 많이 식신상관이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간이 어떻게 갖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데 방점을 찍어 놓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을 얻었을 때는 추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로서 이렇게 수보양강하게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월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축합토로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다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자축합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축합토로도 볼 수가 있겠고 자축합수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축합토가 될 수도 있겠고 자축합수도 될 수가 있는데,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자축합토로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자수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또 특히나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생금 금도 다시 수를 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축합 토가 된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지 않고, 토가 된다 하더라도 겉은 어떤 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축월에 물론 일간이 병화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토가 있다고 해서 한습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매우 지금 한습한 상태인 것이고요. 또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성이 목이 있거나 비경겁제인 화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일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원래 인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가 여기 통근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여기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다시 목생화해서 생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 병화가 인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약하지 않다. 물론 이것이 신왕하다고 봐서는 안 되겠죠. 신약 내지는 불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약,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강하지도 않다. 그냥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세를 가지고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세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올 수도, 목화가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금수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울로가 약간씩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있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축 토가 많은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자시나 무술시가 좋은지 나쁜지, 일단 축월의 병화 자체가 약한데 일지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병화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뭐야, 남녀 불문하고 일지에 있는 인목에 내가 뿌리를 두고 생주를 받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덕, 남자는 처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덕이 있다. 근데 그 배우자가 일지궁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후덕하고 사람이 좀 착하고 어질고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시에서 자수를 다시 받기 때문에 축월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엄동설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기운 자체가 너무도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또 축월의 토 왕절인데 이렇게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토 진상관격에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보수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회기무광되지 않을 수 있다.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병화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태양의 빛을 먹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기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한다라고 하는데, 무토는 완전한 왕토이기 때문에 병화를 심히 회귀무광, 회광하는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는 무자시보다 더한 그런 술에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축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자축합 토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가 너무 과중한 사주가 됩니다. 설기가 과다한 중에 다시 설기가 더 많아지죠.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왕토를 다 제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토를 제거해 줄 것이고요.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일간도 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없기 때문에 귀를 얻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화운을 가게 되면 명예는 얻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부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무술시처럼 병화를 갖다가 완벽하게 회강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금이 있으니까 상관생재에서 좋다라고 볼 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화라든가 정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강되는 것이 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이렇게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토가 많아서 회강되면 사람이 좀 우매해진다 그랬죠. 우매 내지는 아둔해진다라고 해요. 우리 아둔하다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 정화, 화는 토가 많아진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경인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경험이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뭐 무해무덕한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인목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죠? 경금이 있어서 목을 억제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 되면은 병화가 이 정도면 아까는 인목 하나가 있었을 때 불리하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병화 인목 두 개를 얻게 되면 일간 병화가 뭐 왕하냐 약하냐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임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해서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임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운을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임진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 다시 토를 보게 되고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양간인 병화, 그 다음에 양중지존인 태양지화인 병화는 인에 하나만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임수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토가 있어서 약간 임수를 갖다 탁하게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금이 있어서 토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때문에 이 기토가 임수를 크게 회강시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이렇게 되면 운세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운은 뭐예요? 술운이 와서 진을 충하거나 진을 충에서 진술충이 되거나 내지는 미운이 와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살아나게 되면 일간 병화가 회강이 되고 임수도 탁해지니까, 이런 운세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될 그런 사주가 될 생시가 운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인후 회국해서 병화가 더 왕이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되면은 운세가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오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운세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생시가 된다. 무술시 같은 경우 기축시, 무자시 이런 것만 아니면은 경인시, 임진시, 개사시는 개수가 투출한 거니 그쪽 썩 좋지 않고요. 갑인시 정도 이렇게 돼도 나쁜데,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생시는 어떤 생시일까요? 병신시가 되면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월에 병화가 약한 중에 일지에 있는 인목 하나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시를 보게 되면 인신상중하게 되면 이것이 깨지게 되면 병화가 뿌리를 얻을 수 없고요. 그죠? 생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